일거야행. 자, 오늘 첫 시간. 자,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뭉쳤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네. 와, 이게 정말 몇 년 동안 저희가 기획했죠? 아니, 이거 한 3년 기획했잖아요. 네. 우리 만난 지 한 3년 됐거든요. 3년 됐는데, 이제서야 같은 화면 안에 우리가 네, 이렇게 맞아요. 만났네요. 네. 일거야행. 행. 자, 일거야행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진행하고 있는 실천 독서가 정혜일입니다. 네. 누구 팬이시라고요, 여러분? 오종철 팬이에요? 아니면 실천 독서가 팬이에요? 갑자기 바뀌었어. 자, 둘 팬이시라면 합쳐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홍대리와 네.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읽어야 산다 뭐 이런 책을 썼고 읽어야 산다. 네. 그래서 책을 쓰셨고. 네. 실천 독서가라는 브랜드를. 네, 실천 독서가 뭐 이렇게 지금 방향 잡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어려서부터 남겨왔기 때문에 계속 평만 남기고 그러니까. 평 남기고 책 쓰고 나서 서평을 남기고 별점 매기고 평을 계속 남기고 나면은 제가 뭐 비평가 할 것도 아닌데 맞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책을 읽고 나면은 이거 디자인이 별론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분이 뭐 책을 써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하나 또 별점을 뭐 하나 몇 페이지 몇 쪽에 오타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오타 좀 맡았고요. 야, 그런 거만 또 집중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오타 많이 찾는데. 그러면서 그거 찾았을 때 또 쾌감. 요거 나만 찾았겠지. 네, 그래서 딱 쓰려고 딱 들어갔더니 위에 네 줄이 그 사연인 거. 그런 거를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받은 게 네. 그 독후감. 감만 써요. 감만. 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뭐예요? 그냥 감만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네. 이제 하는 게 힘이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책 한 40권 정도 읽습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로요. 와. 근데 저는요, 책을 어떻게 읽냐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바보 같은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돼요. 네, 죄송해요. 네. 아니, 저도 다 무조건 다 읽지는 않아요. 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앉아서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 삶에 뭐라도 하나 써먹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 딱 써먹을 거 찾잖아요? 네. 그럼 저 그 책 딱 덮어요. 네. 전 그 책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제 삶에 응용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심리학 책에서 찾은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따라해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액션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액션을 보게 되는 리액션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지금 앞에서 액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리액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리액션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리액션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액션만 돈 주고 배우죠. 어디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까? 어디 가면 PT, 프레젠테이션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까? 그러니까 액션은 돈을 주고 배우는데 정작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리액션은 이게 잘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리액션이 이게 무의식이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얼굴 표정 딱 보면, 이미 리액션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쵸? 아닌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아닌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첩자예요. 그리고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심지어는 우리 지금 한 10년 만에 만난 우리 조카까지도 삼촌을 보고도 지금 애가 여기 와서 만나니까 어리둥절한 거야. 그래갖고 좀 리액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액션에 어떤 분들은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보다가 이렇게 여기 또 지금 아빠가 가라고 그래서 지금 억지로 와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지금 막 껌 씌우면서 빨리 끝나야 돼. 막 빨리.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그 얼굴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저는 에너지를 얻을까요? 아니면 데미지를 입을까요? 데미지. 소심해지고. 진짜 데미지. 그러니까 리액션 하나로도 나는 누군가의 액션에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리액션 좋아지는 방법을 제가 책에서 한번 배웠어요. 한번. 자,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 들어보세요. 자, 이걸요. 이 사이에 살짝 깨무시고요. 손가락만 빼시는 거예요.
자, 좋네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요 손가락이 요게 토할 때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 뇌가요. 여러분 되게 무식한 거 아시죠? 얘는요. 지금 깜깜한 두개골 안에 갇혀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오로지 내 눈, 코, 입, 귀, 내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얘는 그대로 반응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웃을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웃을 때 쓰는 근육을 먼저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얘는 나 지금 기분 좋은가 봐.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요. 저 지금 여기 무대 올라오기 전에 한 30번 꺾고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아니, 저라고 항상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이건 더 짜서 별로. 그건 내 손가락이니까 네, 상관하지 네, 마시고. 네. 그래서, 자, 리액션 한 방에 좋아요. 자, 지금 좀 다시 한번 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자, 깨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누군가에게 좋은. 그래서 좀 이따 오늘 저희가 또 두 분이 발표를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올라왔는데 또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리액션 또. 교육하죠. 오늘 한번 그래, 내 표정으로 한번 죽여봐.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서 웃어주시는 걸로. 요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한 번씩 하세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생각난 거 있어요. 어떻게? 이게 책에서 본 거였는데 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 오늘 복권이 당첨됐어 이걸 딱 생각하고 하래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나 지금 복권 당첨돼서 오이씨 이러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게 웃음이 딱 나와요. 복권 당첨됐으니까. 근데 내가 돈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 깔볼 수도 있잖아요. 뭐야 이 인간. 나 지금 20억 있는 애인데 내가. 건방져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요 방법도 좋고 요 방법에다가 더해서 누구 만나기 전에 이렇게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현관에서 어차피 비밀번호 누르셔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아유씨. 이래서 딱 들어가시면 가족들한테도. 어떤 분이 좀 약간 이상하게 물어요. 어떻게요? 여자분이. CF 같은데 약간. CF 같아요? 약간 무하게 무시는데요. 매혹적으로? 네, 저희 계신 분이 약간 눈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데 이거 생각하면 이상한데. 혹시 뭐 복권 당첨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야. 누가 하길래. 알겠습니다. 자, 읽어야 행 여러분의 힘찬 리액션.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하나만 알면 그냥 그 책 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기는 읽는데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읽어야 행! 네. 이 시간입니다. 네. 읽어야 행의 좀 기본적인 어떤 앞으로의 방향과 방향 해주신다면, 책 읽기에 좀 도움이 되신 얘기 해주신다면. 뭐 읽어야 행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올해 들어서 책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때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솔직히 앞에서 한 5분, 10분 정도가 이게 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지금까지 한 3,000여 권 정도 읽었는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읽은 건 아니고 사실 왜냐면은 많이 읽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도서관에 800만 권이 있어서 아주 조금을 읽은 거인데 어쨌거나 해서 배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움에 관한 내용,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사람이고, 사람. 두 번째가 강이고,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이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사람들이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강의 가서 이제 책 강의를 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책 강의니까는 책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스티브 잡스 아저씨 얘기 많이 하자면은 직접 만나고 싶으세요? 책을 읽고 싶으세요?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사람이지만은 이제 문제는 나는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바빠서 진짜 시간을 못 맞추거나 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네. 만나기 힘드니까는 근데 또 강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 한 명이 내가 스티브 잡스를 부르면은 안 오시는데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이 모이고 거기다 뭐 돈이 들어간다든지 되면은 그럼 스티브 잡스 오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강의가 되는 거고 저는 스티브 잡스 아저씨보다 좀 싸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네, 살아있어서 거죠. 그것도 네.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책이 돼요. 그래서 장단점은 이제 각자가 있고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제 단점은 사람이니까는 당연히 실수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이제 나쁜 점도 볼 수 있는데 책에는 일단은 대개는 나쁜 점만 모아서 적는 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대개는 좋은 점만 모아서 쓰는 책이나 허풍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아직 책을 안 쓰신 분은 모르는 이것도 이 팁을 알려드리면은 책에 있는 내용 이건 나중에 팁인데 나중에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책에 있는 내용이 꼭 다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책을 쓰고 나서 저자들을 만나다 보려다 알았는데 약간 책에도 뻥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아주 뻥이 심하면 그건 출판사에서 거르게 되고, 어쨌거나 지금 말하는 거는 책에는 일단은 정제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쓸데없는 내용이 빠져 있고 말도 버벅거리는 게 없고 그래서 맞아. 이런 게 이제 좋은 점이 있어서 당연히 사람이 제일 좋긴 좋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거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접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직은 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랑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3가지가 책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책은 사람입니다. 책은 편지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마음의 거울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나서 뭐 밖에 나오기 전에 뭘 봐요? 거울을 봐요. 근데 거울이 이게 거울이라고 치면은 네. 실제로 우리가 이 거울을 아침에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진 않아요.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때 그 내용 뻔하다라고 말을 해요. 뭐 겸손하자, 책을 읽자 이런 게 있으면 아이 책 읽으면 좋은 거 누가 몰라? 실천이 어렵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책을 읽자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이 문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오늘 읽고 있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읽은 거 누가 몰라 그러면 이거는 거울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만 보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서평을 해왔기 때문에 서평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거울평인 거예요. 저 거울 저기 있어. 거울이 지저분해. 자기를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지저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있느라고. 그래서 책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면 어떤 실천할 내용 같은 게 있으면은 이 내용이 뻔한 게 아니라 나는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라는 내용이 책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제가 제일 아끼는 소중한 이 깨달음이었고요. 2번째는 책이 사람이라는 거. 저도 이제 저자분들을 만나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였는데 그 전까지는 책을 읽을 때 이 저자가 이 내용을 썼다는 이런 게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느낌은 간단하게 TV에서 보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우와 신기하다잖아요. 결국 여러분 신기하시죠 지금? 네, 신기해요. 근데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몰라서 책을 볼 때 예를 들면 이제 스티브 잡스 선생님 책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스티브 잡스 선생님 책을 직접 만나면 아마 앉아서 읽지 못할 거야. 아마 약간 좀 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그거. 근데 책을 보니까는 보통 우리가 딴짓도 막 하고 졸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세종대왕님 책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세종대왕님 책을 보면서 막 카톡 보내고 막 이렇게 뭐 만지고 뭐 이런 걸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느낌을 몰라서 책을 그냥 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책은 사람이니까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은 책을 볼 때 앞에 이제 저자의 이제 내용 같은 걸 보고 이 저자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써주고 있다 생각하면은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뭐 대화가 되겠네요.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저자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책만으로 해서 답답하면 이제 직접 만나보시면 되는 거고 만날 수 있으면은 그래서 그게 있고 이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책으로만 만나는 게 더 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네. 어떤 분 만났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3번째. 네, 3번째가 책은 편지입니다. 이건데요. 이것도 이제 연장선인데 책은 잘 안 봐도 대부분 우리들이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내용인 것처럼 그러니까 책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오면 그걸 안 보는데 내 애인이 내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면은 편지를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는 집중을 못 하게 되고 그냥 자꾸 막 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 관리 방법을 써주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는지 방법을 써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취직을 하든지 뭐 돈 관리를 잘하는지 이런 걸 편지를 길게 썼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책을 읽을 때 더 친근감 있게 보고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은 거울이다. 네. 그 다음에 사람이다. 편지다. 이렇게. 편지다. 진짜 우리가 맨날 거울 탓만 하고서 얼굴 내 생긴 거를 갖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울이 이상해. 맨날 거울만 바꾸려고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더라고. 지금 우리의 독서법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앞으로 읽어야 할 행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 도서를 하나 정하는 거죠. 네.
선정도서를 네. 정해 있고 같이 정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읽고 이제 평이 아니라 네. 실천한 거를 실천한 내용을 네, 이 자리에 나눠주시면 와서 됩니다. 발표하는. 그래서 이번 네. 오늘 시작에 미리 실천 도서로 선정해둔 책이 네. 이제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이런 와.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요 그것도- 책입니다. 요 네. 책. 이게 제목으로 봐서 이제 힘들어도 울어도 괜찮아 위로해준 책이 아니고요. 네. 이제 책에서는 이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 자기 반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칭찬을 뭐 한 달 동안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모아오라고 일기를 써보라고 그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아. 아버지 오늘 멋있어요. 어머니 맨날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칭찬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어색해서 아버지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너 왜 이래? 뭐 그러니까. 배고파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엄마 오늘 화장하니까 이쁘네 그랬더니 어머. 화장 안 했을 때 못생겼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막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도 어색해 하는데 어색한 거, 받아들이는 이 받는 리액션이 것도 되게 어색한 어색해. 거예요, 막. 갑자기 안 하던 거 들으면.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일도 있죠. 어쨌거나 아. 예, 뭔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어색해서 그런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근데 저는 이 책이 또 의미 있는 게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부모님한테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막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 중에 왜 부모로부터 받는 인정을 되게 큰 인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인정 전에 아. 내가 먼저 부모님한테 칭찬.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를. 오, 아니 이 책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이 책은 이제 맨 처음 책 쓸 때, 독서 책 쓸 때, 이제 독서 리스트에서 뽑다가, 이게 보면 사실 이제 이거 안에가 다 만화예요. 만화예요. 만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 입문용으로 뽑아온 거라서 네. 글씨도 별로 없고, 글씨도 없고. 그냥 그림이 반이어서 또 책도 얇아요. 그리고 책값도 싸네요. 8,500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야, 요즘 한- 8,500원짜리 책을 네. 이게 나온 지가 좀 꽤 됐나 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책이 얇아서, 저도 얇은 책이 좋아요. 아, 네. 2004년에 음, 1세고 지금 35세까지 많이 팔렸네요. 많이 팔렸네요. 또 2010년에 이거 나가서 또 더 팔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일거양 나가니까 이런 책은 좋으니까. 중요한 건 저희 선정하는 데서 저희는 아무런 이권이 없다는 아, 거죠. 네, 없습니다. 전 이 없고.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김상복 선생님? 이거 누군지 몰라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 책도 안 넣었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제 책도 일부러 뺐고. 네네. 네. 아유, 나 그러니까 뭐야? 괜히 뺐나요? 아니, 가슴이 이게 지금 네. 팔아야 되는데. 자, 아무튼 아,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읽어야행 첫 번째 선정 도서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못 읽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이미 저희가 미리 읽고 실천하신 오신 분을. 두 분의 읽고 온 게 아니고 읽고 실천한 내용을 네. 이 두 분이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발표를 같이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같이 피드백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야행 첫 번째 발표자입니다. 우리 박지윤 양? 네, 박지윤 네. 양 네, 네, 나와서 여러분 소개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우! 자, 거기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네, 그거로. 요거를 네. 쳤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그거는요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녹화용 마이크니까 때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노래방이 아니에요. 전원은 켜졌죠? 전원은 켜있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금 여기 나오시면 어떨까요? 네네, 그렇게. 네, 오늘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제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좀 보고 읽을 건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선정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실천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강연을 하거나 가르침을 드리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한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실천을 했는지 간단한 경험담을 들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실천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애정 표현이었는데 애정 표현. 네, 남자친구한테는 말없이 해주는 배려가 멋질지 몰라도 부모님한테는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고 제가 생색을 낼수록 느끼시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어머니가 빵이 먹고 싶다고 이제 지나가듯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음날 퇴근길에 말없이 그냥 빵을 이렇게 사다 드리는 묵묵히 사다 드리는 타입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이걸 묵묵히 드리지 않고 엄마가 빵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왔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고
여기 막내딸밖에 없지 한마디를 더 붙여드렸고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뭐 잘못 먹었냐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반응이 좀 다양했는데 저는 그래도 장난처럼 가끔 해온 게 있어서 다행히 좀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은 칭찬하기인데 어머니랑 같이 외출을 하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맞아, 엄마들이 딸한테 꼭 이거 물어요. 이 외투를 입을까 저걸 입을까 이 색이 낫니 저 색이 낫니 맨날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디 중요한 자리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매번 그러시니까 좀 대충 봐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원래 미모가 되시는데 어떤 옷인들 안 예쁘겠냐고 추우니까 두꺼운 걸로 입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 고르기 헷갈리니까 그냥 두꺼운 거 입으라고. 그 한마디 기분이 저도 괜찮다. 좋아지셔가지고 거울을 막 보시는데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다음 거는 이것도 애정 표현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지훈아 넌 키가 작으니까 단발이 어울릴 것 같아. 앞머리를 잘라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세요. 근데 안 자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에 자를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간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관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쪽에서는 엄마한테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엄마 파마가 많이 풀린 것 같아. 파마하고 기분 전환 겸 염색도 하러 가자 말씀을 드렸더니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미용실에 가기로 했고요. 미용실에. 네. 와. 그 다음 거는 어머니가 제가 아기 때부터 장난처럼 너 나중에 크면 엄마 밍크코트 하나 해줘.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네, 설마. 제가 이미 20대 후반인데 그걸 얼마나 더 커서 해드려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해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진짜로? 아니, 올해 제 생일에 200만 원을 드리기로 월초에 결심을 해서 제 뭐 블로그랑 카페 이런 데다 다 공개로 글을 올려놨어요. 다행히 돈을 모아서 10월 31일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랑 이렇게 이게 아닌데? 200만 원 어떻게 넘어? 어디 수표. 보셨어요? 아니 다시 돌려주세요 수표. 네, 확 넘어가서. 확인해야죠. 저희 일부러 와, 2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네, 수표 드렸어요. 밍크는? 밍크를 이걸로 사시라고. 와,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난 돈 보면 박수가 저절로 나온다. 네, 기간이 짧아서 많이 하지는 못해가지고 이 외에도 이제 비슷한 수준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나 뭐 다리 안마 이런 것들을 했던 소소한 실천들이 있었고요. 실천기는 여기까지인데 5년 전에 어떤 기사에서 한 자수성가하신 대표님이 20살 때부터 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셨다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 80에서 100만 원씩을 매달 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네, 어린 나이부터 생활비도 드렸고 이제 엄청 살갑지는 못해도 이제 행동으로는 되게 잘 챙겨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의 좋은 점은 이렇게 책이 망치가 돼서 제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깨트려주고 성장시켜주는 점인 것 같고요. 다음 거는 오늘 주제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캡처를 해봤는데 위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온 힘을 다해 노력해요. 인정받기 힘든 세상에서 수박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게 당연했던 기억은 참 소중한 것 같다. 이게 저는 되게 찡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어디 가서 인정받기도 힘든데 네, 마이크 맛있게 먹었다고 이쁘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부모님 말고는 안 계시잖아요. 왜 부모님들 왜 어유 잘 먹었네 잘 먹었어 어유 저 씨 뱉는 거 봐 어유 씨도 잘 뱉어 막 이러면서 그러네요. 밥만 먹어도 잘했다고 해주는 사람이 부모님 말고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는 당연함에 가려서 소중함을 잊는 일이 없도록 있을 때 잘하자는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요. 또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배우고 얻은 게 참 많은 독서였어요. 이제 책을 읽고 실천을 하라고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이라면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되게 간단하고 작은 일이어도 충분하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네. 그 지금 얘기 두 가지를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뒤에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요.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하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책 읽고 나서 실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큰 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저 그걸 하지 말고 작은 걸 실천을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또 좋아하는 그렇죠. 말이지만은 하나의 excellent는 1000 of details라고 어? 하나의 위대함은 1000개의 디테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에 그건 좋은 한방 말이 있는데 왜 그걸 이상하게 얘기해? 그래서 그게 한방 막 이게 인생 한방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방이 1000개가 모여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어서 지금 작은 실천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걸 한번 찝어드리고 싶고 지금 이 책 이 한 권을 읽고 실천하는 걸 디테일하다 말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자기 인생의 변화를 조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책을 읽고 계속 지금 읽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 최고의 행동? 뭐 이런 거나 뭐 몇 년 사이에 이런 걸 하나만 더 소개로 이렇게 할 게 있을까요?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했어. 이미 했어 뭘. 네. 제가 2011년도부터 책 읽기를 하면서 실천한 것들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읽기 전에는 읽기 전에는 제가 생각이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뭐 일어나서 친구 만나고 뭐 알바 가고 주말에 놀고 이런 게 전부 다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그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실천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 친절상 같은 좋은 성적을 받았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상품권 받았군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더라고. 와. 매번. 네, 아직 그리고 저한테는 안 주는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뭐 책하고 경제신문 읽기, 영어 오. 이런 거 공부하기, 그리고 2개 국어를 해요. 아이 초보자죠 아직. 몇 개 국어요? 시작했으니까. 영어, 일어 2개를 한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 판매를 잠깐 했었고 이거는 지난번에 성공자 발표 이 자리에서 했었던 네. 거고 제가 발표 울렁증이 있어서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이거 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이거 이번에 김승호 대표님 강연했을 때 뭐 특강 포스터 만들기나 이태원에 외국인 만나러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냥 회의 선생님이 가서 한번 하이라도 헬로라도 직접 해보면 다르다고 하셔서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잘 돼가지고 막 술도 같이 마시고 술을 먹었어요. 잘 됐대. 술을. 아니 걔네들은 땡큐지. 그리고 이거 마라톤 같이 이제 저희 꾸맹국의 회원님들이랑 완주했던 거 있었고요. 올해 한 것들이구나요. 네, 올해 한 것들이고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작은 일들이기는 해서 되게 부끄럽긴 한데 이 작은 일들을 실천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이었어요. 그 성공은커녕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상태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회의 선생님이 산 증인이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인데 제가 2주만 지켜줘라고 책을 읽고 덮는 걸로 끝내지 말고 실천을 하자는 취지의 실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꾸맹국이 카페에서 닉네임 지윤 치면은 나오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멋진 책을 읽고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회의 선생님과 종철 스승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수상 소감까지. 자, 마이크를 요 맨 앞분한테 잠깐만 요 앞분한테 그냥 거기다만 놔주시고 그리고 일로 오세요. 제가요? 예, 일로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아니 요 사이로 앉으세요. 네. 자, 우리 발표 무사히 마치신 우리 박지윤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저는 이렇게 A4지 2장을요, 이렇게 안 틀리고 읽기를 하는 것도 되게 성공.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읽어요? 연습을 엄청 했겠죠. 연습을 엄청 네, 했겠죠. 부끄럼 많대요, 이분도. 일단 발표 마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이런 걸 못해가지고 괜히 오신 분들 시간 낭비하시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작은 거를 실천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조금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도대체 원래는 어떤 상태였길래 그냥 집에만 있었을 거야. 집에만 있었고 그냥 맞나요? 노는 게 전부였죠. 친구 만나서. 그러면 이렇게 아까 뭐 외국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말도 걸고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전혀요. 그것도 그것도 되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실천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누구한테 가지 뭐 어떻게 어떤 인상의 사람한테 가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생각을 비웠어. 그냥 이렇게 그냥 술집 들어가서 가서. 혼자 앉아 계시는 분한테 그거 진짜 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비우고. 예. 아무튼 뭐 오늘 책은 일단 네. 엄마 힘들 때 놀아도 괜찮아 이 책이니까 정말. 아니, 이 책 읽으면서 어떤 게 가장 좀 엄마에게 떠올랐어요? 엄마의 저는 어떤,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엄마한테 그래도 잘해드린다고 어느 정도는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불효녀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게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착각? 내가 잘하고 있다고. 뭐 돈 조금 그거 조금 드리고 뭐 행동으로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되게 무관심했었더라고요. 돈만 드리고요. 아니 그렇지 않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평소에도 지금- 잘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제 딸로 입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데. 저는 뭐 돈만 주면 그게 관심이지, 뭐 말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네, 아마 그렇죠. 그랬을 거다. 근데 아까 진짜 왜 빵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먹어, 주는 게 이렇게 아니라 주는 이거 거라. 사왔어요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아까 어떻게 했죠? 멘트를. 멘트가?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라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사왔다고. 이거 엄마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우리 마이크 잠깐 잡으시고 혹시나 우리 박지윤님한테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은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 편하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저 뒤에 어머님들이 좀 몇 분 오셨어요. 그러시네요. 네, 우리 마이크를 우리 신사분, 저 우리 여사님분한테 잠깐만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잡으시고 일단 박지윤님 발표 들으신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네. 얘기하세요. 외모도 이쁜데 마음도 이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딸로 입양하고 싶으시죠? 저랑 같은 생각이세요? 네, 또 우리 뒤에 어머님. 네. 저는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으셨어요? 네, 지금 잠깐 얘기만 못 들어가지고 아,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아니 글쎄 한 달에 100만 원씩 엄마한테 꼬박꼬박 드렸고 그 다음에 밍크 코트를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전에 200만 원, 물론 제가 지금 돈만 자꾸 돈만 얘기하는 얘기하시면 이 책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하자라는 주제예요. 부모님한테 칭찬하자. 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그걸 실천한 실천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빵도 그냥 이거 먹어 이게 아니라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로 엄마 그냥 좋아하시는 걸로 사왔어요. 사왔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한테 먼저 칭찬한다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어떻게 좀 그런 칭찬 많이 좀 들으세요? 자녀분한테? 아니요. 아니면은 좀 어머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하시거나 뭐 이런 거 먼저 예로 보여주시거나. 그냥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별달리 딴 건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없고. 다른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혹시 좀 우리 거의 처음부터 비슷한 우리 것 남자분 같은데? 여기 네. 자 마이크를 좀 네. 어떤 거 좀 느끼셨고 그랬는지 마이크가 안 가요? 그럼 이쪽으로 좀 잠깐 아니 여기서부터 다시 앞에서 다시 들어가면 돼요. 네, 올 수 있어요. 자, 뭐 방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네. 자, 네, 어떤 거 느끼셨고 어떤 거 뭐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심대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앞에 보시는 그 이지환 지켜줘를 같이 지금 한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예, 일단은 그 박지윤님 덕분에 제가 그 실천하는 거에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즐겁고요. 일단 오늘 아까 말씀하신 거를 뭐 두 번째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발표하시는 거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본인이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부모님께서 이제 본인이 칭찬을 함으로써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변하셨는지를 갖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네, 제 부끄러운 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하시면 돼요. 답변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말씀도 되게 살갑게 하시고 어머님이 막내딸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평소에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만 잘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안 하다가 뭐 칭찬을 하고 살갑게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따로 바뀌신 건 없었고 그냥 어머님이 계속 하시던 대로 하시는데 다만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지시는 그렇지. 거죠. 예. 옛날에는 그냥 더, 밑 빠진 더. 독에다가 네, 혼자 그쵸. 이렇게 맞아, 밑 빠진 독이었는데. 그냥 메아리도 없는 데다 그냥 소리만 지른 건데 이제는 막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네, 사랑해 막 이러시면 나도 그냥 전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이거 강연 시작하기 전에 네. 오종철 대표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뭐 그 부모님한테 사랑해 보내보면 어떨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듣고 바로 보냈어요. 아 진짜 깜짝 받았어요. 바로 네. 문자 바로 보냈어요? 생각하면 그랬더니 실천하죠. 뭐라고 답장이 왔어요? 막 엄마 바라기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셔서 엄마도 사랑하신다고. 어머. 아니, 이제 실천이 몸에 뱄네요. 네. 아니 아까 우리 여기서 오늘 작전 짜면서 오늘 실천요. 바로 여기서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혼자 먼저 실행을 했네요.
야, 대단하네. 숨어서. 지금 들으시면서도 바로 한번 문자를 보내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번 부모님한테 보내보세요. 뭐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좀 이따 우리 저 발표자분들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또 나눌 미션이 있으니까 네. 그때 한번 같이 또 해보. 자, 또 나는 이분한테 궁금하거나 뭐 실천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뭐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여러분 오른손에 용기만 허락하세요. 다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알아요. 아니면 저한테 눈빛을 보내세요. 우리 저 오른쪽에 우리 저 파란색 남방 입으신 여성분. 네. 네네네. 저한테 눈빛이 딱 왔어요. 네.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다른 눈빛인가? 아니에요. 남자친구랑 갔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는 제가 뭐 소개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질문.